그냥 그 잡음을 노래로 가리자. 저작권 없는 노래로 가려서 그냥 유튜브도 그걸로 올려. 제가 선정해 볼게요. 태그는 책 읽을 게 듣기 좋은 야. 근데 왜 두통이 좀 있지? 아 근데 제가 책 읽을 때 듣는 음악도 있어요. 이건가? 아닌데. 근데 제가 책 읽을 때 듣는 음악은 약간 어두운 느낌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정도면 잡음이 가리죠? 안 들리잖아. 아마도? 한번 들어볼까? 내가? 들리... 야 너무 잘 들린다 야.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이거 안 들을 건데. 에어컨이거든요? 선풍기 아니라? 아, 근데 빗소리 너무 좋다 그지? 옛날에는 그 캠핑카 가격이 얼마인지 가늠조차 하지 못할 어린 나이에 그때 그만큼 어렸을 때 캠핑카 갖고 싶다고 그 약간 꿈이었는데 그냥 막연히. 하늘보리님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이 정도면 안 들리나? 아 근데 뭐 그냥 들어라. 뭐야 노래 천장이 똑같네? 그지? 책 읽을 때 듣기 좋은 태그를 하나 더 달았어. 저작권 없는. 여기 왜 자체 잡음이 No no. 옛날에 그 유튜브 운영하시는 분이 직접 재즈 음악 다 따서 하신 거 있었는데 참 마음에 드는. 케이팝들을 자기가 이렇게 재즈로 만든 거야. 근데 내가 그 바보같이 링크를 저장을 안 해놔가지고 없어 지금. 방송할 때 맨날 들었는데 한 반년인가? 반년은 계속 그거 썼어. 걔랑 되게 오래 갔는데. 약간 진짜 바에서
어, 배경화면도 움직였거든요. 영상 자체도 움직였거든. 전체적인 분위기는 보랏빛이었고, 어, 음, 몰라. 술 마시는 캐릭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안 보이더라. 천천히 찾아볼까? 마음에 드는. 아, 얘 들을까요? 내가 빗소리 좋아하기도 하고. 아니, 저는 이어폰 계속 안 꽂고 있을 건데. 뭐 잡음 지우는요, 잡음 지우는요. 너무 큰가? 내가 듣고 해봐야겠네. 된 거 같은데? 너무 작나? 아우, 어, 아, 뻐근하다. 오늘 읽을 책도 태수님의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입니다. 살아남았다는 건 강하다는 것. 부끄럽지만 나는 아빠가 참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아빠는 밥보다 술을 더 좋아했던 사람으로 술 없이는 삼시세끼 끼니를 먹지 못하는 술고래였다. 하지만 아무리 술이 좋기로서니 수능 전날 자고 있던 아들의 방문을 열고 술 냄새 가득한 입으로 노래를 부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마 그때쯤 확신했던 것 같다. 나는 아빠처럼 살지 않겠노라고. 아빠는 일찍부터 동네 친구들을 잃었다. 환갑이 넘은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은 오직 덕파리 아저씨 하나로 아빠의 불알 친구 중 대부분은 부록이 채 되기도 전에 불호? 에? 이런 말 처음 들어보진 않는데 이런 의미였어? 사람 나이 40살 사람 나이 40살을 다른 말로 불혹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아빠의 불알 친구 중 대부분은 나이 마흔이 되기도 전에 이승을 졸업했다. 물론 그 이유는 술이었다는 건 공연한 비밀이었지만, 그래서 아빠는 힘든 날이면 유독 더 가음을 했다. IMF로 잘 나가던 사업이 망했을 때, 할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을 때, 딸의 결혼식에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빠는 더 술을 많이 마셨다. 술은 말없이 아빠를 위로해주는 유일한 존재였다. 그 꼴을 무려 35년이나 본 나는 솔직히 내가 아빠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안 됐다. 아빠는 나와 비슷한 나이에 결혼을 했음에도 집안에 별 도움 없이 지금의 나보다 훨씬 더 큰 집을 구했다. 그것도 모자라 아이 2명을 너끈히 키워내는 기염까지 토했다. 죄송해요. 제가 모르는 저기가 많아서. 기염? 타오르는 불꽃이라는 뜻으로 의기나 기세 따위가 높고 열렬한 것을 비유적으로 이른데, 기염을 토했다. 기세가 좋았다 이런 말이네? 아이고. 아빠는 가장이라는 단어의 무게에 걸맞은 듬직한 삶을 살아냈다. 그렇게 35, 나는 약 25년을 돌고 돌아 다시금 알게 된 것이다. 아빠는 슈퍼맨이었다, 여전히. 이거 뭐야? 소년의 인생은 즐겁다. 청년의 인생은 힘겹고 아빠의 인생은 무겁다. 내 인생이 제일 힘겹다고 생각한 시절을 지나 누군가의 아빠가 되려 하는 지금, 우리 아빠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나는 새삼 다시 알게 되었다. 하루하루가 고되다. 나 하나 책임지기 힘든 이 세상에서 나를 넘어 아내와 자식 그리고 양가 부모님까지 책임져야 하는 이 인생을 아빠만큼 살아낼 자신이 도저히 없다. 그렇다. 살아남았다는 건 강하단 뜻이다. 이 멜랑꼴리한 기분을 아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니 작가분들에 따라 이게 표현이 되게 엄청나게 상이하다.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멜랑꼴리. 멜랑꼴리. 아 이거 좋은데? 멜랑꼴리. 약간 우울 또는 비관주의에 해당하는 인간의 기본 감정이래. 무슨 느낌이냐면 그냥 우울하다고 하면 되는데, 그냥 오늘의 나는 좀 비관적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약간 이 바보야 할 걸, 야 이 천둥 벌고숭이야 이렇게 하는 느낌이야. 천둥 벌고숭이라는 그 욕을 처음 알았을 때의 느낌이네. 이 멜랑꼴리. 표현이 웃겨서 제가 쓸 것 같은데요. 이게 단어를 정리하는 게 다음에 나왔을 때 내가 그 단어를 검색해보지 않고, 물론 그런 편의를 위해서도 있지만
물론 이제 더 유식해지기 위해 한 발 한 발 작더라도 나아가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또 이제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텍스트나 아니면 내 귀로 들었을 때 저 단어를 이해함으로써의 스스로의 유식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스스로만 아는 유식함이 아니라 내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어 그러니까 내 표현력이 넓어지는 게 제일 큰 메리트야. 제일 큰. 그리고 이 단어는 사용하면 좀 웃길 것 같은데, 멜랑꼴리. 근데 이거 물어볼까? 애초에 우리 일상에서 뭐 그런 뜻이겠지 하고 넘어가잖아요. 멜랑 나 좀 멜랑꼴리해 이렇게 하면 물어볼 것 같아? 아니, 너무 얘기가 딴 데로 새가지고 그냥 저기 아니 어이가 없네. 제가 박여름 작가님의 책을 세 권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님마다 쓰는 표현이 달라서 웃기다. 신기하네. 박여름 작가님 책 읽을 땐 이런 거 없었거든. 완전 모르겠다 하는 단어는 하나도 없었던 것 같거든. 그래도 메모한 건 있겠지만. 아무튼 이 멜랑꼴리한 기분을 도저히 그냥 둘 수 없었다.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대뜸 말했다. 아빠 이제 술 좀 그만 마셔. 속마음을 힘껏 숨긴 아들의 걱정에 아빠는 술 없으면 누구랑 노냐 하고 통박을 놓았다. 퉁박 뭐야? 퉁박. 검색해도 안 나오네. 퉁박을 놓았대. 투박의 오타인가? 네이버 국어사전을 빌려볼까? 밀리의 서재에서 지원하는 국어사전이 있거든요. 그냥 클릭하고 드래그하고 그 단어를 잡아서 이렇게 바로 검색하면 그 다음으로 연동된단 말이에요. 근데 없네? 없는데? 퉁박 뭐야? 국어사전에 없는 단어도 책에 실을 수가 있어? 아니고는 다 그 공정 과정을 거치잖아. 책이 나올 때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없는 단어를 담은 책이 세상에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사투리도 아니고 그냥 없는 단어인데? 뭐 사투리일 수도 있겠지 뭐. 통화는 그 뒤로 5분간 이어졌다. 옥신각신. 여느 때처럼 치고받다 급 조용해진 틈을 타 이 말만 남긴 채 전화를 끊었다. 아빠 고마워. 인생은 버티는 것만으로 대단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 도망치지 않는 것도 능력이야. 요즘은 하늘이 까말 때 출근해 하늘이 까말 때 퇴근한다. 어제와 오늘의 차이가 희미해져 어제가 진짜 어젠가 멈춰 생각해보지만 잘 모르겠다. 시간 아까우니 일단은 또 앞으로 걷는다. 힘들다는 느낌은 남아있다. 피곤하다는 생각도 있고 조금이지만 그만두고 싶다는 감각도 있다. 인스타그램에서 200충, 300충이라는 단어를 봤다. 한 달에 고작 200만원, 300만원 버는 벌레? 예? 나는 뭐, 그, 그, 주식이나 코인에서 저기 쓰는 저건 줄 알았어. 약간, 뭐, 저기 삼성전자 저기 땡땡층에 사람 있어요. 약간 이런 드립인 줄 알았는데, 월급을 붕자한
거네? 풍자도 아니야. 그냥 비하한 건데? 그지? 욕이다. 무슨 충이잖아. 가슴이 꽉 차는 답답함에 문득 옆을 돌아봤다. 지하철 광고판에 걸린 연예인이 보였다.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었다. 생일이라는 이유로 축하해주는 팬이 있고, 아, 방송에 나오는 것만으로 갈채를 받는 그런 유형의 인간이 되어보고 싶었다. 쨍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었는데 남은 건 흐리멍텅한 모니터 불빛뿐이었다. 그런데 모니터 불빛에서도 비타민 D가 나올까? 빛은 빛이지만 아무래도 햇빛이 아니라 LED니 좀 무리려나? 혼자 생각하다 미친놈 하고 짐을 싼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막연히 이런 생각을 했다. 누가 나 좀 위로해주면 좋겠는데 누가 있을까? 머릿속을 헤집어 봤지만 참 아무도 없지. 그렇다면 나라도 해줘야겠다. 해서 낯감지럽겠지만 이제부터 나올 내용은 내가 나에게 해주는 위로의 말이다. 삶에서 도망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넌 모르지. 대단한 건지 넌 모르집니다. 잘못 끊었다 그죠? 앉을 자리가 없는 역에서 매일 출근하는 것과 간신히 생긴 자리를 할머니에게 양보해드리는 것, 상사가 튀긴 끈적한 침에도 매일 새 것처럼 세수하고 털고 일어나 게으름 피우지 않고 모니터를 켜고 신발끈을 묶고 출근 도장을 찍는 그 삶이 사실 얼마나 굉장한 인생인지 넌 모를 거야. 인생의 의미를 잃어도 누군가의 성공에 까무룩 자존감이 무너져도 꿋꿋이 일어나 제자리로 향하는 너를 응원해. 도망치지 않는 것도 능력이야. 빌어먹을 인생에 정직하게 부딪히는 너도 충분히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면 위로가 되나? 스스로 축하하면 축하가 되고? 나는 내 인생보다 아이돌을 응원해. 지난달 좋아하는 가수의 컴백을 기다리며 진심으로 그가 잘 되길 응원했다. 닳도록 시청한 뮤직비디오를 또 음성으로 돌려놓고 출연한 예능들을 속속히 찾아보고 한 4일째 그렇게 몰입하며 응원했다. 뜬금없이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근데 나는 연예인한테 한 것만큼 내 인생을 응원해 준 적이 있나? 고백하자면 내 인생 가장 큰 안티는 나였다. 와, 이 상황에 잠이 온다고? 실수하기만 기다리는 비판자이자 네 주제에 뭘 한다고? 지치지 않는 자존감은 되었다. 나는 어처구니 없게도 내가 실패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이유로 나를 끌어내렸다. 그게 내가 나를 응원하는 방식이었다. 안티팬도 팬이라고 할 수 있다면 나는 꽤 유능한 나의 팬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부러웠다. 실패해도, 아니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니. 내가 응원하면서도 나도 저런 사랑을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다. 사람의 자존감은 성공보다 실패를 존중받을 수 있을 때 차오른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많고 깊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웬만해서 기별도 없는 내 자존감조차 든든히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았다. 거기까지 이르니 나에게 미안해졌다. 난 단 한 번도 내 실패를 존중해준 적이 없었다. 앞장서서나 침이나 뱉지 않으면 다행이다. 나는 내가 정말로 잘 됐으면 한다. 아이돌만큼이나 연예인들만큼이나 성공하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길 진심으로 바랬다. 그런데 그래서 더 실패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타인의 성공에 축포만 날리고 있는 내 모습이 꼴같지 않아서 나를 더 채찍질하고 비난했다.
나는 진심으로 성공한 삶을 살고 싶어서 절대 실패하면 안 되는 삶을 요구했다. 내가 정말로 되어야 했던 건 실패해도 괜찮은 존재였는데 그땐 그걸 몰랐다. 앞으로도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은 인생을 살 것이다. 100이면 100 스스로가 한심해지는 순간은 알람처럼 엄습할 것이고 내가 좋아지는 순간은 휴일처럼 짧고 간헐적인 것일 것이다. 것이다. 그래도 그 수많은 실패 앞에서 스스로를 꾸짖기만 하는 사람이 되진 않을 것이다. 수많은 팬이 있는 사람은 못 되어도 나라는 편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이다. 성공하는 삶 이전에 실패해도 괜찮은 삶을 살 것이다. 아, 우린 그렇게 많은 것을 미워할 능력이 없다. 바야흐로 대혐오의 시대다. 누군가를 조롱하고 내려치는 것이 당연해진 사회. 도대체 월급 200만 원, 300만 원을 버는 것이 왜 조롱당해야 하는 걸까? 무신사 랭킹 상위권에 있는 옷을 사 입는 것은 왜 또 비웃음을 당해야? 저도 무신사 아는데 그 남성 의류 플랫폼? 브랜드라고 해야겠다. 브랜드 1위잖아. 이거 뭐라고 해요? 사람들을? 너무 뭐 뻔한 옷이라고? 왜 그러는 건데? 혐오는 어그로가 끌리니까 조회수와 돈이 터져서 맞는 말이다. 분명 혐오는 돈이 되고 어그로도 잘 끌린다. 그런데 원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자존감. 그렇다 지겹지만 또 자존감 얘기다. 다만 조금은 다른. 포털 사이트 국어사전에 자존감을 검색하면 이런 뜻이 나온다.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믿음. 풀이에서 알 수 있듯 자존감에서 의외로 중요한 건 남이다. 자존감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믿음.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냐 없냐는 안타깝게도 타인의 평가를 통해 완성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알다시피 우리 사회는 타인의 사랑을 받기 위한 난이도가 S랭크인 곳이다. 다시 말해 누구든 나를 우쭈쭈하며 올려줘야 차오르는 것이 자존감의 실제 모습인데 아무도 그래주지 않으니 답은 한 가지인 것이다. 남을 내려치는 것. 슬프지만 이게 나 하나 건사하기도 벅찬 이 시대에 나이 성별 세대를 넘어 남의 연봉과 옷, 말투와 같은 습관까지 내려치는 이유다. 남을 내려친다는 건 반대로 내 위치가 올라간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때때로 마음씨 좋은 어른들은 남의 눈에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 그 자체로 멋져요. 라는 위로를 들려주기도 하지만 요즘 우리에겐 좀 더 현실적인 스펠이 필요하다. 우리 서로를 그냥 좀 내버려 두자. 사람을 미워하는데도 체력이 든다. 시간도 들고 감정도 들며 때로는 큰 돈도 든다. 모두 이득 없이 낭비하기엔 너무도 소중한 가치들이다. 그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린 서로 조금 더 내버려둬야 한다. 사랑은 아니어도 넌 그렇구나 정도의 건조한 존중은 보내줘야 한다. 또 모르지. 혐오가 혐오를 부르듯
존중이 존중을 불러올지도. 혹 그럼에도 마음속 혐오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생각해보자. 도대체 혐오는 어디서 온 것일까? 정말 내 안에서 왔을까? 아니면 돈과 관심이 절실한 미디어나 SNS에서 온 것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자. 우린 그렇게 많은 것을 미워할 능력 없이 태어났다. 기분이 성격이 되지 않게. 조금 읽다 읽을까? 그래서 요즘 댓글 같은 거를 안 보려고 노력해요. 방송에서 말했었는데 바야흐로 대혐오의 시대가 점차 번지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댓글들을 보고 불쾌하기도 하고, 스스로 그런 댓글들에 공감해버리면 내가 점차 쓰레기 같은 의견들에 동화될까봐 댓글들을 안 봐버릇하는데, 그냥 그 창작물들도 많이 안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 최근에는. 기분이 성격이 되지 않게. 출근길 미안하다는 인사도 없이 어깨를 치고 가는 할아버지에 울컥 화가 났다. 아, 저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막 1층 같은 것도 있었어요. 담배 막 피우고. 삥을 느낀 적은 없는데 부딪혔는데 사과를 안 하냐는 거야, 나한테. 근데 어깨빵은 쌍방인 거잖아. 내가 너를 가격한 것도 걔가 나를 가격한 것도 아니잖아. 서로 가격한 건데. 심지어 사고야. 분류가 사고로 돼야지. 서로 그럴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닐 텐데. 보편적으로 그렇잖아.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덩치는 내가 더 큰데 더 아플 놈이 피해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크게 안 달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춘기가 좀 늦게 왔나? 부모님한테 화가 났었어요. 부모님한테 화가 나서 막 씩씩거리면서 귀가하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랑 부딪힌 거야, 코너에서. 아줌마는 어떻게 될게요? 아줌마는 그때 제가 제일 뚱뚱하고 제일 힘이 좋았어요. 제일 제일 그래가지고 튕겨나갔어. 아줌마가 펑. 펑은 아니겠지. 그냥 넘어졌어요. 막 뭐라 하길래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갔어. 그땐 되게 통쾌했다. 뭔가 막 빌런을 제압한 것 같고 느낌이 그랬어. 그냥 어깨빵 얘기하니까 생각이 났어요. 네, 저도 사과해요. 부모님이랑 있으면, 부모님이랑 같이 있는 자리면 먼저 사과합니다. 혼자 다닐 땐 전 자전거 부딪혀도 딱히
쌍방이라 생각하면 할 말 안 하고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쓸데없는 얘기는 이쯤 하고, 매너 없네. 왜 저래? 사과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은 왜 이렇게 짜증나는 일이 많은 걸까? 가뜩이나 날도 더워 죽겠는데. 해소되지 않은 짜증은 회사에 도착해서도 이어졌고, 그날 유독 작은 일들에도 열이 뻗쳤다. 거래처에서 약간 갑질을 당했다. 대표님은 뜬금없이 잔소리를 했고, 점심시간에 베어 물은 튀김 만두에선 고추기름이 퍽 튀어나왔다. 흰옷이었는데. 그런 사소한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 결국 집에 가서 터졌다. 내가 티셔츠 좀 뒤집어서 벗어놓지 말라고 했지. 아내는 영물 모를 짜증을 오물처럼 뒤집어 썼다. 세탁실 창으로 씩씩대고 있는 내가 보였다. 그토록 혐오하던 인간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다. 해소되지 않은 기분은 성격이 된다. 작은 짜증으로 시작된 기분은 일상의 분노로 이어지고 속속들이 헤쳐 모여 결국 더러운 성격으로 완성된다. 어떤 성격으로 살고 싶은진 빼곡히 적은 새의 다짐이 아니라 일상을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달려 있었다. 그래서 요즘은 화가 나면 일단 3초를 센다. 1, 2, 3. 숫자를 끝낸 뒤에 나만 들을 수 있는 작은 소리로 주문을 외운다. 그럴 수 있지. 이 간단한 주문은 불타던 세상을 조금이나마 미지근하게 식혀준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나기. 물론 이따금 이 주문으로도 처리되지 않는 거대한 감정을 만난 날도 있다. 3초는커녕 30일로도 해소되지 않는 뜨거운 감정을 앞세워. 야, 이거 뭐야? 아, 잠깐만. 이게 뭐지? 오타가 있는데? 그냥 오타도 아니야. 한글 오타도 아니야. 영어 오타야. 이렇게 돼 있어. 감정. 문장이 이래. V. 내가 모르는 표시, 뭐 뜻이 있는 건가? 이거 뭔데? 아니 진짜 왜 이런 건데 이거? 야, 이거 최근 책인데 되게. 이게 출판이 돼? 전자도서로 오면서 이게 나은 건가 이게? 오류가? 오타가? 난 책에서는 오타로 인간미를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이상하네. 뜨거운 감정 앞에서 나는 또 무기력함을 느끼지만, 그렇다고 내 성격의 주도권을 내가 싫어하는 인간들에게 넘겨주고 싶진 않다. 이거랑 비슷한 말을 최근에 아닌, 이번 연도는 꽤 많이 지났지만, 어, 남이 내 기분에 영향을 주도록 두지 말라고 그런 말을 들었었는데, 누군가 저한테 해준 게 아니라 그 창작물에서 본 것 같아요. 웹툰이었나?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들과 달리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전혀 많은 사람이다. 나는 내 감정쯤은 스스로 해소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다. 내일도 내 세상에선 수많은 짜증이 튀어나올 것이다. 날선 댓글과 혐오 섞인 기사, 그리고 어깨를 툭 치며 새치기 하는 성격 급한 할머니. 내 하루를 망칠 분노는 꼭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순간에 튀어나와 나를 시험할 것이다. 이래도 화를 안 낼 거냐고. 하지만 그건 내 성격이 아니다. 잠깐의 기분이지. 언제든 화가 날 수 있지만 언제나 화를 내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다. 그럴 수 있다라는 방패 같은 말로 남이 아닌 나의 기분, 성격을 지킬 수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아니, 될 것이다. 기분이 성격이 되지 않게.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다. 근데 기분이 좀 나은데요? 이런 조금은 논리적인, 그러니까 논리와 합리에 기반한 조언이나 위로 따위를 들으니까 뭐 이런 게 되긴 하나? 스스로를 축하한다고? 뭐 스스로 축하하면 뭐 저 축하 받는 것 같긴 해? 라고 말했다가 점차 조금은 조금은 좋은데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포괄적으로 좋다고 했는데, 글쎄 조금은 위로받고 있는 건가 모르겠어. 근데 기분은 나아지는데. 2024년 파리 올림픽 10m 공기소총 종목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반효진 선수의 노트북에는 이런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어차피 이 세계 짱은 나다. 16소녀의 귀여운 멘탈 관리 비법이라 여길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이 행동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자기 충족적인 예언, 20세기 초에 등장한 사회 심리학 이론이다. 자기 충족적인 예언의 사전적 정의란 이렇다. 나도 방송 키기 전에 해볼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세계 짱은 나다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하지? 내일, 아니? 내일은 안 킬 수도 있잖아. 언젠가 방송 키면 해볼게. 자기 충족적 예언의 사전적 정의란 이렇다. 특정한 상황을 마음속에서 실제라고 결정해버리면, 난이도가 너무 높은데. 실제라고 결정해버려야 된다고 마음속에서? 그럼 내가 인정을 해야 된다고? 아, 그에 맞게 내 행동과 생각을 변화시켜 결국에 원하는 결과를 이뤄내질 확률이 높다는 것. 그 상상은 현실이 된다고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을 제가 중학교 때인가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신기했어서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책의 논리랑 같다. 어딘가 주술적인 면모가 넘치는 사이비 교리 같지만 사실이다. 100년 전 사회학자 윌리엄 토머스에 의해 정립되어 현재까지도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진짜 사회학 이론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이 이론을 좋아하지 않았다. 성공한 사람은 모두 노력했다 와 같이 인과관계를 그럴듯하게 맺어놓은 부실한 이론 같다고나 할까?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요즘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 또한 이 이론이지 않을까 싶었다. 짬뽕 먹고 싶다. 요즘 짬뽕 꽂혔어. 우리에게 겸손은 미덕이다. 지나친 자신감은 재수 없음과 동의어고 실패했을 때 실망할 것을 대비해 스스로에게 부단히도 이 말을 세뇌시킨다. 어차피 안 될 거야. 물론 그 말들은 실제로 추락했을 때 아픔을 덜어주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날개마저 빼앗아간다. 패기 있게 도전하는 법보다는 현명하게 포기하는 법을, 추월하는 상상보다는 보수적인 한계치를 더 많이 상정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어 하는 후회들 역시 대개 이런 어미들로 끝났다. 그때 그거 해볼걸. 이 말에는 분명 힘이 있다.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말은 머리 위에 천장이 되어 우리의 한계를 정의 내리는 굳건한 벽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해야 한다. 남에게 잘해야 하는 것만큼이나 나에게도 꼼꼼히 계산적으로 잘해야 한다.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변하진 않겠지만 말 한마디로 내 마음만은 바꿀 수 있으니까.
포기가 도전이 되고 한계가 가능성이 되고 겸손히 자신 낼 수 있으니까. 개그우먼 장도연 씨는 공연 전 마인드 컨트롤을 위해 관객 앞에서 이런 주문을 외운다고 한다. 여기 있는 애들 다 족밥이야. 국내 최연소 금메달리스트 반효진 선수 역시 평소에 꾸준히 생각해왔다고 한다. 나도 부족하지만 남도 별거 아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줘야 하는 말 역시 그런 건 아닐까. 지독히도 열심히 달려온 스스로의 허파에 바람 좀 팽팽하게 넣어줘도 괜찮을 것이다. 자신의 노력을 좀 더 믿어보자. 열심히 해온 스스로에게 조금 더 큰 가능성을 쥐어주자. 우린 언제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이 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정도는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부족하지만 남도 별거 아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세계 짱이다 이런 거는 인정해야지 이게 이론이 성립되는 거라며. 이건 못해. 이거 인정 못해. 여기까지 읽읍시다. 응? 아 배고파 죽겠다. 오늘 그 시장 떡볶이 아버지가 사오셨는데 실패해가지고 완전 맛 없었거든. 그래가지고 많이 안 먹었더니 치킨 먹고 싶어. 치킨. 저 17일은 제가 훈련소 가는 날이고 16일에 기영이 치킨 먹기로 했거든요. 근데 술 마실까 막 그러다가 그냥 기영이 치킨이 저를 더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서 기영이 치킨. 아무튼 배고파. BBQ 시켜 먹고 싶어. BBQ 미친 척하고 내일 출근하는데 그냥 하나 안 하나 볼까? 하나 안 하나? 와, 왜 이렇게 오래 해? 한다. 오. 안 돼.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배고파. 할인한다. 기영이 치킨 여기에서 할인해요. 이번엔 정직하게 하네. 새끼들. 이거 할인할 때 먹어야 되는데. 이번 주가 끝날 때쯤은 14일이니까 14일. 그냥 14일에 먹을까? 뭐 16일에 먹어. 세일할 때 먹을게요. 세일할 때.
어차피 뭐 시청자분들이랑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일요일은 가족들이랑 있으니까 그냥 금요일 날이면은 아마 그냥 뭐 내가 알아서 먹는 게지.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와 진짜 야 가격 올랐어? 왜 이렇게 비싸졌어? 올랐지? 와 우와 야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미친놈들. 우와 우와 이건 아니지 않나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반반 치킨에 우동사리 추가해서 먹으면 행복할 것 같거든요. 좋죠. 진짜 개 맛있겠다. 와 우와 배고파잇 배고파잇. 개 맛있겠다. 으... 나 양치도 했는데 자야 돼. 자야 된단 말이야. 안녕히 계세요. 그아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원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